예, 이어서 26번 살펴볼까요?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2점짜리 문제네요. 자, 그림으로 보는 조선사, 그럼 조선 얘기인데, 자, 키워드를 잘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것은 기후약조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 키워드 기후약조. 자, 기후약조로 교역이 재개된, 자, 어느 나라하고의 무역 중심지 초량이 부산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자, 부산이니까 일본이죠, 뭐. 자, 이거는, 자, 일본하고 여러분 어쨌든 부산에서 이제, 자, 이 외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는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통치사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자, 11년까지 총 12번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과거에 임진왜란 전에는, 자, 서울에 동평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 일본 사신이, 자,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울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산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 하정사, 성절사, 동치사 같은 사절단 이거는 자 정기 사절단으로 명나라에 보냈던 거고요. 자 어윤중, 자 여기는 자 간도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자 청하고의 관련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관계된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볼까요?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자 국보예요. 충청북도야. 자 보온이야. 그리고 조선시대 만들었대. 자 불교와 관계돼. 자 그러면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다고 해. 현존하는 유일 조선시대 목탑이야. 그러면 자 보온. 자 보온엔 충북 보온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5층 탑이잖아요. 17세기 자 조선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 자 화엄사 각항전, 금사사 미륵전, 자 무량사 극락전 어쨌든 다 조선의 건축물인데 여러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법주산 팔상전 자 17세기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5층 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식이에요. 3점짜리 문제예요. 서악 즉 천주교는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소서 아랜도로 하겠다. 자 여러분 왕이 어린애 자 누굽니까? 순조 때. 그래서 여기 정약용이 처벌됐던 그 박해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 바로 신유 박해죠. 천주교 박해에서 잘 나오는 자 1801년에. 자 그다음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지효를 목 잘라서 자 그를 자 효수에서 즉 목을 잘라서 본보기 삼으소서. 그러면 동학은 철종 때 1860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최주효가 이제 좀 이따 죽는 얘기인데 저 동학 발생 그 사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최주효가 죽은 연도까지 할 거 없고 최주효는 1864년에 죽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뭐냐? 1811년 홍경래 난이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지만 자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시고 자 여러분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 이 앞에 이렇게 자 부록을 놓드렸는데 이 부록에 지금 5페이지는 6페이지는 조선 전기 요 얘기였고요. 자 7페이지는 조선 후기 내용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방도가 없네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조 관련 문제도 나왔고 자 선조 관련 문제 정조 관련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자 선조 때 정렬이 모반 사건도 있었고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조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자 1801년 신유박해 자 1811년 자 홍경의 난 그 다음에 철종 때 1860년 동학발생 그리고 1862년 임수빌란 최소한 요 두 가지 사건을 요 사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외적 세속 정치. 그래서 뭐 그 시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확실하게 잡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근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경복궁 영건일기는 한성부 뭐 누가 경복궁 중건의 시작과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했다. 이 일기에 광화문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 금자가 적혀 있었고 광화문 어쨌든 경복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경복궁은 언제 처음 만들었어요? 예, 바로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되고 정도전의 주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언제 불탔습니까? 예,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탑니다. 그래서 경복궁 허벌판이었었죠. 그 사이에 왕은 어디 있었다? 어디 있었다? 예, 창덕궁에 있었잖아요. 창덕궁 역시 광해군 때 다시 만들죠. 여러분 조선 전기에 이제 창덕궁 만들었는데 임진왜란 때 서울에 있는 궁궐들이 다 불탑니다. 그래서 다시 창덕궁을 다시 만들었고, 자, 경복궁은 허벌판에다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때 다시 만들었으니 경복궁 다시 만드는 얘기니까 중건 즉 다시 만들었다. 아, 대원군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 대원군이 없죠. 자, 뭡니까? 대원군은 비변사를 없앱니다. 자, 사창제, 황곡지 없애고 사창제 실시했고요. 경복궁 만드는 과정에서 원납전이라는 강제 기부금을 거뒀고,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 남발했고, 그리고 법전은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회통이잖아요. 그러면 대전 통편은 누구 겁니까? 정조 거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정책은 베스트죠, 여러분. 1863년부터 자 1873년까지 자 대원군의 자 이 시기의 정책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대원군 시기의 사건이네요. 밑줄근 기억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 자, 해군제도 로즈 기아 당시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합니다. 프랑스 주교 2명과 선교사 2명을 희생시킨 사건. 이게 흥선대원군 때 1866년에 병인박해잖아요. 그래서 병인박해 결과 뭐가 일어난다? 네, 병인양요. 프랑스가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병인양요 때 우리가 기억할 거 양원수 부대. 자, 이 부대와 한성군 부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871년 자 신미양요 때는 어지연 장군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지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요런 사건들 자 시기별로 사건들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이것도 잘 나오죠. 자, 1번 운요 사건. 이거는 1875년 사건이고 이걸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맺을 거고요. 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는 뭐 여러 번 있지만 특히 1894년 동학운동 자 과정에서. 그 다음 사태수습에서 박규수가 안엑스. 이거는 1862년 임수밀란 때. 자,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끌려갔던 것은 1882년 임오군란 결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은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1번 문제 볼까요?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2점짜리 문제네요. 이것은 90군대를 일으킨 사건이야. 끝났네. 자, 82년 임오군란. 자, 임오군란 결과 자 제물포 조약 맺었고, 자 제물포 조약 결과 자 일본 공사관 주변에 군대 주둔. 그 답은 5번 되는 거잖아요. 자, 전조야. 이건 동학농민운동 얘기고, 통일기무암은 자 1880. 자 여러분 통일기무암은 두고, 그리고 1882년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리잖아요. 자, 우정국.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하는 1884년 갑신정변이고, 그 다음에 홍번 14조는 1894년 자 갑오개혁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볼까요? 자, 가상대화가 나타난 시기죠, 여러분. 나흘이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서 병력을 짓고 있다는데 거문도 사건이잖아요. 자, 몇 년? 1885년에서 87년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자 4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33번. 자, 2점짜리입니다. 자, 2차 가보게요. 자, 저기 가보게요. 자, 2차. 군국기부처 폐지, 김홍집, 박용호 주도. 자, 정치,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꿨고, 파라문을 7부로 바꿨어. 지방, 자, 8도를 23부로 바꿨대. 그리고 재판소를 두어서 지방 간의 권한 축소했대. 즉,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켰죠? 사회 경제에서 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차 갑오개혁 내용을 알고 있는지잖아요. 자, 지계발급은 대한제국 때 내용이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그 다음 태양역은 자 명성호 시해 사건 이후에 을미개혁이고, 한성수보는 그 전에 83년에 한성수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 노비법은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고, 그리고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교육입구조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조금 좀 까다롭게 나온 문제지만 사실 근데 2점짜리 문제로 얘기했죠. 자, 갑오개혁 우리가 또 자
검정에서 얘기했지만 가보격이 1차 가보격이 있고 2차 가보격이 있어요. 그래서 1차 가보격 내용과 2차 가보격 내용을 꼭 구별해서 이번 요 교재 안에서 또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던 교재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가보격과 또 하나 정말 잘 나오는 거가 가보격도 가보격이고 이 광무격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34번 문제 볼까요? 자, 가시기 3점짜리 문제네요. 자, 우리 박물관에서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어. 자, 당연히 지금 얘기한 대한제국시기. 고종은 나라 이름을 조선해서 대한제국, 왕을 황제라고 얘기했던 시기. 그러면 이 시기에 적절한 거야. 자, 간도관리사 바로 이범윤이잖아요. 이범윤을 1902년 자 간도 시찰원으로 보내서 1903년에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는데 이건 뭐 어쨌든 대한제국 시기의 답은 1번이죠. 영화 알량은 일제강점기 26년에 자 유경공원은 물론 고종이지만 자 대한제국 시기가 아니었었죠. 86년 최초의 근대식 학교 제너럴 셔먼 사건은 1866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조사시찰단 이거는 1881년에 자, 또 신사유람단을 이게 조사시찰단이 신사유람단이죠. 어쨌든 고종이지만 조선시대 때 고종이냐 자 좀 이따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시기에 그 고종의 업적인가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조선의 26대 왕 자 조선의 26대 왕이면서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꿨던 요거 그래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한제국의 여러분 광무개혁은 잘 나와요. 꼭 나와요. 자 35번 문제 볼까요? 자 의병입니다. 자 의병 순서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할 거. 자 을미의병, 을사의병, 자 정미의병, 의병차 뺄게요.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자 그래서 뭐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을사늑액에 반대해서 자 여러분 이건 바로 뭐 얘기합니까? 예 바로 이게 자 을사의병이죠. 그 다음에 을미사변 단발력 이거 뭡니까? 을미의병이죠. 자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고 자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거잖아요. 그래서 순서 여러분 당연히 자 나 그리고 자 가 다 그래서 나가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네요. 의병들을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의병도 잘 나오죠.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신문 자 이는 양길탁과 함께 자 뭐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했던 영국인 베델 그러면 자 영국인 베델이 만드신 분은 대한매일신보 자 대한매일신보는 특히 자 여기 국채보상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이것까지는 알 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한국사 검정에서 어쨌든 자 한성주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기간지는 만세보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은 독립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일장기 삭제한 거 이거 1936년에 동아일보에서 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자 이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여러분이 꼭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황성신문은 애국적 논설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 이걸로 유명하고 대한매일신보는 자 을사조약 이후에 항일운동에 선봉했었잖아요. 자 37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상소문이 올려진 이후의 사실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자 1번이 러시아에서 선전 포관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존하겠다는 말을 폐하께서는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즉 폐하는 거기에 사인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자 무슨 조약입니까?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한 1905년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이후의 사건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사건 순서 3점짜리 문제 자 중요하죠. 자 영일동맹은 1902년 자 1번이 경인선 부석권 이거는 1890년 아가파천을 계기로 미국이 얻어냈다가 좀 이따 일본으로 넘어가잖아요. 자 멜렌도르프 자 멜렌도르프 얘기는 1904년 1차 아 이거 자 1904년 아니구나. 멜렌도르프 이거는 1882년 이모군란 때 얘기고요. 제가 잠시 뭐였냐면 1차 한일협약을 생각했어요.
제가 잠시 착각했던 거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이모군란 당시 자 이때 청나라가 조선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마쟁창 그 다음에 멜렌도르프 독일인 자 멜렌도르프가 고문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내용이 또 일본에 의해서 1904년에 맺은 여기서 고문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스티븐슨 그리고 자 미국인 스티븐슨 그 다음에 일본이 메가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멜렌도르프니까 82년 얘기네요. 82년. 자, 통감부 설치. 크탕일 을사늑약 계기로 통감부 설치. 답은 4번이고 러시아가 자 용안포 점령한 것은 러일 전쟁 직전 사건입니다. 1903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그리고 자 러일 전쟁 끝나고 을사조약.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 그리고 1910년 국권강탈. 자, 소위 자 우리가 경술국치죠. 요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자, 38번 문제 볼까요? 자, 혼이 보존하면 나라는 부활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요 한국사 검정 여러분 뒤에 인물사만 딱 했던 근현대사 인물사 중에 정말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알짜배기 이미 다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거 바로 박은식이잖아요. 그래서 박은 선생 관계되어서 박은식은 자 나라 빼앗기 1910년 1년 전에 1909년에 우리 유교는 새롭게 가야 된다. 유교 구신론을 썼죠.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입니다. 진단학회 이건 여러분 이병도 여의당 전서 조선가 운동 이건 1934년에 진행됐던 운동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박은식 선생은 개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자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 이상설 만 기억해도 되는데 이상설, 이유종, 이준 3명 있었죠. 평양에서 자 물산 장려운동 이거는 자 민족주의자 조만 선생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 박은식 신치호도 정말 잘 나옵니다. 자 39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일제강점기 1점짜리 문제예요. 자 또 두 사건 나열하고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자 조선의 조선 총독부 설치에 그러면 당연히 1910년 조선 총독부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총독 임명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제도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자, 당연히, 자, 일반 관료와 교원들의 복지도 없애고, 결국은 뭡니까?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정책이, 자, 문화정치로 바뀌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자, 1910년 조선 총독부 설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제시대 1단계 무단정치, 그리고 1919년 3.1운동 운동을 계기로 문화정치로 가는 과정에서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태영령이죠. 뭐. 1912년 태영령. 자, 그러면 미국 공출제도, 이거는 일제침략 3단계, 특히 194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국민징용제, 일제침략 3단계, 특히 1937년에 자, 징용제 이루어지고요. 경성제국대학, 자, 2단계, 자, 1924년에 만들어지고요. 황국시민서사, 일제침략 3단계, 특히 자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자 한국시민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일제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적 특징 확실하게 잡고 가십시오. 늘 나와요. 늘 나와요. 자 40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단체 자 청년 김상옥 김원봉이 조직한 어느 단체? 자 그러면 늘 나오는 뭐예요? 의열단이죠. 그래서 의열단과 관계돼서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김익상, 그 다음에 나석주 등등등. 자, 인물들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한 거, 자, 조선혁명선언. 줄어 나오는 것은 이 조선혁명선언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자, 의열단 물어보는 문제였죠. 1923년에 이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게, 자, 민족주의 사학자 신치호잖아요. 자, 비밀행정조직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고요.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형성된 것은 1910년대 자, 독립운동, 대한독립운동부. 뭐 대한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독립운동부, 독교에서 일어난 이봉차. 이거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는 1919년에 세워지죠. 그래서 뭐 이 단체와 관계되어서 뭐 특별한 뭐 그건 아니고 자, 신민회가 여러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있었던 시민회 단체 이들이
자, 이들의 활동 결과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형성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의열단, 한인애국단 자, 확실하게 잡고 가십시오. 또 나옵니다. 자, 41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운동 1점짜리예요.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이래요. 그럼 여러분 학생의 날은 뭐를 기념하려고? 예, 1900 여기 써있네.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로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 이게 바로 1929년 광주 학생 운동이잖아요. 이 광주 학생들이 광주 학생 운동. 자, 그러면 조선 형평사는 1923년 일어난 거고 진주에서 백정 이학찬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 순종의 인산일 이거는 1926년 60만세 운동이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건 1919년 3.1 운동이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는 바로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그리고 신간회 여성자매단체 근위회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간회가 10번 나오면 근위회는 1번 나와요. 그 다음에 신간회, 자, 신간회가 1927년부터 1931년까지 있었는데 요 사이 있었던 사건이 광주 학생운동. 그래서 자, 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거를 자, 광주 학생운동을 자, 지원했었죠. 그래서 광주 학생운동 내용입니다. 자, 42번 2점짜리 문제 한글 관련 얘기죠. 자,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러면 뭐예요? 조선어 학회죠. 조선학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활동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는 거였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국신문은 여러분 이거는 자, 언제 1898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 이것까지 몰라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처음 나온 선지지만 이것까지 몰라야 돼요. 무슨 영국인 선교사가 뭐 무슨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조선어 외국인이 만든 자,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문지 이것도 몰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런 거까지 물어보지 않아. 조선욱이 유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그 다음에 한글 목적으로 한글 자 이거 학발에 이거는 대한제국식이 1907년에 국문연구소예요. 국문연구소. 그래서 요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3번 같은 선지를 몰라야 되고요. 자,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신대요. 자, 대한제국식이 마지막에 1907년 주식경 선생이 국문연구소. 자, 다 우리의 국어, 한글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선어 연구회 이 전통이 조선어 연구회를 갔잖아. 이들은 한글 잡지 만들고 한글 기념일 갸개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학회가 자, 이어서 조선학회로 가는 거죠. 31년부터 42년 한글 맞춤법 통일원과 표준어 제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했지만 이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글학회에서 자, 드디어 하게 되는 거고 자, 조선학회 사건 이게 소위 또는 말모의 작전이죠, 여러분. 영화 말모의 작전. 이게 조선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42년에 조선학회 사건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자, 43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자, 활용한 탐구활동이에요. 2점짜리. 자, 내지는 부족한 식량 부족을 보여서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쌀을 수입했다.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한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의 쌀 생산. 그래서 자, 지금 내지단 1번 얘기하는 거죠. 1번이 공업화 정책 피고 어쨌든 쌀이 부족하자 자, 조선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어떻게 했다? 바로 여기 자, 산미 증식 계획을 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산미 증식 또는 산미 증산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만주산 작곡으로 연명해야 된다. 어쨌든 일제 침략 2단계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뭐 나머지 고민할 게 없네요, 여러분. 자,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메가다가 했던 거고 보안에는 1904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 요구했을 때 그거를 반대했던 단체. 방공력은 1889년 자, 함경도, 자, 황해도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동양척식회사는 1908년부터 1945년 두었던 일본이 둔 일본 국책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산미 증식 계획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 자, 44번 볼까요? 자, 공의 이름은 인형인데 뒤에 철로 고쳤대요. 이름이 철이래. 자, 보조학 즉
자, 보호족이란 을사 보호조약. 니네를 보호해줄게. 또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을사조약의 오족처단. 자, 오적 암살단 나철. 고교 중심으로 이들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나철. 이 철이 나철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뭐를 조작했어? 여러분, 이들이 대종교 만들죠. 몇 년에? 1909년에. 그리고 대종교는 자, 국권 강탈 이후에 가장 무장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래서 이들이 중강단 조직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들 멤버들이 나중에 자, 특히 이 봉오동, 특히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에 북로 군정서군이 주축이 되잖아요. 물론 다른 군대도 여기 연합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대종교인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죠. 자, 사찰령 폐직은 절이죠. 절. 불교에서 얘기했던 거. 자, 이건 자, 한용호 선생을 중심으로 개벽, 신여성. 자, 이런 거는 천도교죠. 그 다음에 배제학다 이거는 뭐 자, 기독교고. 자, 박준민을 중심으로 새생활 이거는 불교에서 빠져나온 원불교. 그래서 중요한 건 철, 오적 암살단. 이들은 자, 1909년에 대종교.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라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가장 일제강점기에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종교는 대종교입니다. 중강단, 청산리 대첩. 기억해 주시고요. 자, 45번 볼까요? 자, 이 시기. 자, 이 시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 활동에 참여했던 시기. 그러면 자, 대선전 포고 194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41년. 자, 어쨌든 자, 이 시기의 상황인 거죠, 뭐. 자,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 정확한 연도 몰라야 됩니다. 자, 30년대 자, 초반 얘기죠. 자, 만주에서. 자, 미스협정은 25년.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되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23년. 자, 정우의 선언은 1920년. 그리고 자, 조선사상범 예방구급령. 자, 이거는 1941년에 만들어져서 3점짜리 문제 맞네요. 그 답은 5번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저희 한국사 능력 단기 완성 여기 자, 미나가 표지인 자, 이 책에 보면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 시기별 특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페이지 요거 이제 큰 틀 잡아드렸고 특히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늘 자, 정리해드렸습니다. 테마별로. 그래서 그 일제 침략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고 특징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테마 47, 자, 테마 48, 테마 49, 뭐 이런 여러분 48, 자, 그리고 테마 49, 특히 테마 49에서 특히 자, 1919년 상하이 시절이냐, 1940년 충칭에서 그 이후에 40년대 상황이냐 꼭 구별하는 문제 강조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46번부 현대사 문제네요. 자, 가나 자, 발표 사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또 역시 역사는 흐름이다. 두 사건 나열하고 시기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요 시기와 함께 자,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요거는 워낙 중요하고 많은 분들 또 여기 현대사 좀 낯설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 PPT를 좀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47년 미국에 의해서 11년 자, 우리 문제로 유엔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947년 12월에 입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 얘기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결정했지만 소련이 반대해서 나중에 48년 2월에 자, 이 유엔 자, 한국임시위원단 소총회가 다시 어떻게 결정한다? 그렇다면 남한만 총선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를 볼까요? 자,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차 출동했던 여수 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이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의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천 반란 사건이죠. 그러면 자, 지금 요 1번 시기와 요 자 7번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 제일 중요한 사건 뭡니까? 50 총선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자 5번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면 요런 식이 그리고 이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요거 자 요 남한만 자 총선거 하겠다고 유엔이 결정하자 그때 김구 선생이 반대하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과 이것도 한국사 검정에 되게 잘 나오는 사료죠. 읍과 이 사료. 그리고 좀 이따 제도 4.3 사건 터졌고 그리고 50 총선거 국회의원 뽑고 그리고 이제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됐고 그리고 이 국회에서 만든 중요한 법이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과 그리고 농지개혁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법이 제정됐고 1950년에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6년 6월이고 자 모스크바 3상회담은 1945년 11월에 모스크바 3상회담이 12월에 자 개최됐고 자 그리고 자원합작위원회에서 자원합작 출원칙은 1946년 자 10월에 발표하고 그래서 사실 이 꼭 기억하시게 모스크바 3상회담 요것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출원칙도 좀 잘 나오고 농지개혁법도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 김구 선생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도 잘 나오는 자 이런 순서들 물어보는 문제 자 좋아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47번 문제 볼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러면 2점짜리 문제인데 자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10여일간의 서울을 수복한 사실하는 전단지입니다. 뒷면에는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었고 앞으로 힘을 합쳐 공상으로 끝까지 몰아내자. 그러면 서울 수복 이후의 사건 뭡니까? 일단은 자 북한이 내려왔죠? 북한이 내려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서울이 함락됐고 그래서 자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고 그 이후에 평양을 다시 탈환했고 압록강까지 가다가 다시 북한을 도와서 중국 공산당이 오게 되면서 우리 다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흥남 철수 사건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즉 휴전했죠. 휴전회담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에치스 라인은 6.25 전쟁의 배경 자 이미 이 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여러분 낯선 전투지만 뭐 이거 어떻게 모든 전투를 다 알겠습니까? 얘는 1950년 어쨌든 8월에 있었던 전투인데 어쨌든 뭐 이 다부동 전투 모르더라도 핵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요 55회 자 앞부분에서 인지란 순서 얘기했지만 또 다시 한번 6.25 전쟁 순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자 이게 에치스 라인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에치슨 이 에치스 라인 또는 에치스 선언 바로 뭡니까? 자 여기 38선이 그어졌어요. 자 미국 자 국방장관 에치슨이 일본 그리고 자 우리나라 자 이쪽 필리핀을 연결시키는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는 거잖아. 이게 에치스 라인.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는 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빈틈을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치스 라인 자 한국전제 발발. 그래서 우리는 얘네 북한이 서울구 점령 그리고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다시 서울 얻어내고 찾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평양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또 개입하게 되면서 흥남 철수 그리고 다시 서울 함락 그리고 이제 소련의 제안으로 소련 유엔 대표의 제안으로 휴전협정이 다시 시작됐고 한쪽에서 전쟁 한쪽에서 휴전협정 그리고 자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반대하면서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그리고 자 드디어 휴전협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휴전협정 이후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쟁 끝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런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8번 문제 볼까요? 밑줄근 선거 이후의 사실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자 김대중 정부가 자 김대중 정부가 아니네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시대가 온다고 했다. 자 장출당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지지를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기침이 막 나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우 김대중 씨 엄청 젊었네 여러분 우리가 자 어쨌든 이 젊은 청년 김대중이고 자 박정희 자 이렇게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언제였습니까?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였었죠. 그러면 이거 이후에 1972년 유신헌법을 발표했죠. 그야말로 김대중 후보가 자 걱정했던 얘기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여러분 유신헌법 이후 자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답은 5번이네요. 자 유신이 선포되었어. 이 얘기. 자 내각 책임제는 자 1960년 4.19 혁명 결과 자 내각 책임제 3차 개헌이고요. 자 진보당의 조보아 이거는 1958년 이스만 정부 마지막 때기고요. 자 대통령 3번 허용한 자 이게 바로 69년에 있었던 3차 개헌이잖아요.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그래서 저기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 원래 대통령 2번만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달라. 이게 삼성 개헌. 그 다음에 자 한일국교 정상화가 1965년에 있었죠. 이거에 반대하면서 1964년 자 63C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현대사 이번에 좀 현대사가 좀 많이 나왔네요. 이번 시험에는.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그럼 여러분 1점짜리예요. 우리 민주화운동 하면 자 4.19 혁명. 그 다음에 다시 자 부마항제. 그리고 자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자 다시 자 1987년 우리는 또 자 강조하는 6월 민주항쟁 이거잖아요. 자 1960년 부마항쟁 1979년 자 광주학생운동 1980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 1987년 다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예요? 자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자 껍데기 과도 정부와 계엄당국은 민주의 피 맺힌 소리를 들어라.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계엄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 대열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및 연행자는 추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 계엄당국과 정부는 자 키워드가 나왔네요. 광주시민. 전 국민의 민주염원을 묵살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 4.19 혁명 당시에도 자 이때 자 시민들한테 경찰이 총을 쏴서 한 1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무차별 사격 여기서 우리는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건가 근데 광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 광주 학생운동과 관계되어서 여기 자 답은 3번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 조직했잖아요. 자 호언철폐 독재 타도로 뭡니까? 네,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 자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됐던 거. 즉 이때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가 국회에서 제명당하면서 일어난 사건은 부마항쟁이죠. 그 다음에 경무대로 향했던 시위대에게 경찰 총조 이거 아까 좀 얘기했던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당연히 뭐예요? 네, 6월 민주항쟁. 그래서 다시 한번 구별해 주세요. 자 또 하나 강조합니다. 4.19 혁명 결과 우리는 3차 개헌이 이루어져요. 대통령 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9차 개헌. 그래서 여기 자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 자 4.19 혁명 결과 3차 개헌. 자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 개헌. 대통령제 바뀌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어느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이것도 이 정부 2점짜리네요. 자 이 정부 자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러하는 업적을 일으켜왔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모기 운동 자 끝났네요 여러분. 김대중 정부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관계되어서 특히 햇볕 정책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자 남북 정상회담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경의선 보건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또한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G20 서울 정상 이거는 자 이명박 정부 때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자유무역 자 미국하고의 FTA는 자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실현됐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도 이것도 연도 중요해요 여러분. 93년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진 거고 자 83 조치 사채 동결 그래서 기업에 특혜줬던 것은 이거는 자 1972년 자 8월 3일 날 박정희 정부 때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자 이 재벌이 유착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한국사 검정이 자 제가 지금 오늘 이번에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여러분 조금 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고요. 여러분은 자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실 건데 자 다시 한번 금요일 날 자 파이널 특강상
특강이라서 하시고 자 지금 해설 강의했던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한 번에 모두 패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